간혹 힘이 들거나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때 나는 꿈을 꿀 때가 있다. 하늘을 나는 꿈. 나는 자유롭게 훨훨 날아다닌다. 일어나 보면 꿈이었지만 그래도 실망하지는 않는다. 현실이건 꿈이건 어차피 내 눈앞에 펼쳐지고 느껴지는 건 똑같으니까.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니까. 자, 안녕하십니까. 1번 리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촬영을 지금 잘못해서 카드 한두 개가 지금 부옇게 나오는데 지금 제가 죽일 놈입니다. 이거 똑바로 찍었어야 되는데 다음부터는 제가 신경을 좀 써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는 작년 한 해 새로운 변화를 시작해서 열심히 달려왔다. 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우리 1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드린 말씀이 어찌 보면은 흔한 말 같지만 중요한 건 작년에 1번 분들께서 벌써 변화가 시작된 분들이시라는 거거든요. 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벌써 이제 작년부터 변화가 되신 분들인데 굉장히 지금 치열하게 살아오셨어요. 작년부터 고생도 굉장히 많이 했을 거고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고 작년에 물론 시작이 되었지만 어떤 무엇을 해오다가 그만두고 다른 걸 이제 새롭게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문제는 이제 내가 해오던 거를 그만두고 새롭게 시작하면 괜찮은데 그 새롭게 시작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해오던 거를 다 때려치우고 내가 새로 시작해야 되는데 쉬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완전히 변화된 건데 변화되어서 작년부터 이제 지금 쭉 해오신 건데 고생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스트레스하고 어떤 고생이 동반이 많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사랑으로 친다면 연인이 있으신 분들은 사귀다가 헤어졌을 거고 뭐 일을 하신 분들은 기존까지 해오던 거를 다 접고 새로운 거를 이제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말이 됩니다. 하여튼 어떤 관계나 상황이든지 다 끝나고 이제 새롭게 다시 시작을 한 부분인데 갈등도 많았을 것이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쟁도 많았을 거고요. 고생도 이제 개인의 성향과 주위의 환경에 따라 궁합에 따라 이 화학적 작용이 다 틀린데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엇을 분석하거나 나란 일을 하는 이런 분야에 대해서 직업을 가졌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뭐 공무원도 있겠고 어떤 평론가나 뭐 비평가도 있을 것이고 어떤 연구원이나 이런 분들, 그러니까 어떤 분석하고 회계하고 뭐 그런 직업 있죠. 이런 분들도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많이 받죠. 사실은 근데 뭐 어떤 일이든 간에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건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누구나 이제 살아올 때 힘겨움을 다 겪습니다. 안 겪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또 겪어야 하고요. 겪어야 또 성장을 하고 아파야 또 성숙해지는 거고. 하지만 그냥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부딪히십시오. 현실이 힘들면 힘들다고 회피하면 안 되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회피하고 피하면 답이 안 나와요. 성장도 안 되고 복싱 선수가 격투기 선수가 실력 높은 사람들하고 어려운 선수들하고 계속 싸워야 실력이 늘지 그거 안 하고 피하고 꼼수 부리고 안 해버리면 그 사람은 그냥 그 자리에서 성장하지 못하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남이 어떻게 보이건 남이 뭐 잘 살건 못 살건 그 신경 쓰시면 안 됩니다. 우리 왜 엄친아 있죠?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 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엄친아들은 사실 남의 집 창문 틀 안에만 보이는 존재거든요. 상시만 딱 보이잖아요. 남의 집에 보면 우리 옛날에 그 왜 영화 컨스피러시 시어리 컨스피러시죠. 영화 멜 깁슨하고 줄리아 로버츠 나오는 영화. 멜 깁슨이 망원경인가 그 하여튼 뭘로 그 옆집에 줄리아 로버츠가 운동하는 걸 보잖아요. 관음증 비슷하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보이는 모습만 우리가 쳐다보는 모습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거 보고 되게 부러워하거든요. 그 집구석이 뭐 양변기가 더러운지 그 집 아들이 무슨 뭐 그 집 여자가 뭐 콧구멍 후비고 뭐 그대로 쌈 싸먹고 막 하는지 그 더러운 버릇을 가졌는지 실제 같이 안 살아보지 않고는 모른다는 겁니다. 남의 말만 듣고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어떤 뭐 고난이 계속되더라도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관하고 자신감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계속해서 준비를 해놓아야 번쩍이는 행운이 다가왔을 때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겠죠. 고생은 고생으로서 끝나면 안 되고 고생할 때는 반드시 개인의 노력도 동반을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뭐 불행이라도 기관과 상처를 줄일 수가 있죠. 회사에서 개고생하고 나서 막 집에 와갖고 막 퇴근 후에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파트 베란다에서 담배만 빠끔빠끔 피고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살면 절대 발전 없습니다. 로또나 바라고 타로 하시는 분들 중에, 타로 보시는 분들 중에 로또를 맞추시는 분 거의 없어요. 절대 없으니까 여행 같은 거 바라지 마시고, 우리 일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고생 많이 했고 지금 또 새로운 변화를 시작을 했는데, 내년 2022년에는 2021년에 해서 안 된 것들 있잖아요. 도전해서 안 된 것들, 2021년도에 새로 변화해서 도전해서 잘 안 된 것들은 2022년도에 될 확률이 높습니다. 개고생해서 노력해서 안 된 것들, 주위의 환경이나 되도 않은 인간들 만나가지고 안 된 것들, 그게 이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내가 2021년도에 무엇을 좀 하려고 했는데, 아니면 여지껏 몇 번이나 도전하고 이건 좀 하고 싶어서 해봤는데 안 된 것들, 이런 것들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도,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안정이 찾아옵니다. 인간관계도 작년보다는 굉장히 순탄해지고요. 연애운도 순조롭게 나오는 편이고요. 1년을 주기로 보면 물론 그 안에 뭐 희노애락이 분명히 있지만은 막상 행복보다는 불행이 훨씬 더 많죠. 우리가 살아보면. 내년에는 지금 아직 뒤에 카드 리딩이 쭉 있는데, 지금 1번이 상당히 순조로운 카드로 읽히네요. 다만 지금부터 이제 잘 들을 거는 이제 주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1번 분들 본인들은 내년에 일이 자신의 의지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순조롭게 돌아가는 반면에,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간사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게 사람들이 이제 호의적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도 이게 다 참고 하거든요. 계산을 다 하고. 그러니까 2021년과는 또 달리 나를 좋게 보거나 뭐 내가 능력이나 어떤 이용 가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는 건데, 주위 분들이 그렇게 다가올 때 불평, 불만 같은 거 가지지 마시고 남에게 잘하십시오. 남에게 잘하는데 나도 많이 참으셔야 돼요. 말 한마디 하더라도. 그래서 세상에 쉬운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2021년과는 달리 인간관계도 굉장히 좋아지고 2021년보다는 훨씬 주위의 인프라들이 나아지게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되고 꾸준히 나를 낮추시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일본 분들은 요거 추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그 봄이 되니까 이제 조금만 더 참으시고 내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1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2번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작년에는, 그러니까 2021년이죠. 하고 싶은 것도 있었고, 포부도 컸었는데, 열망도 있었고, 무언가 모르게 정지가 되어버린 것 같다. 라는 게 작년의 테마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1, 2, 3, 4, 5번 이걸 잘 리딩을 지금 다 해보면 사실은 대부분 다 잘 안 됩니다. 사는 게 뭐 내 마음대로 다 될 것 같으면 다 부자 되게요. 다 잘 되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전에 그 짐 캐리가 나오는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를 보면 하나님한테 짐 캐리가 엄청난 초능력을 선물 받거든요. 해서 막 달도 잡아 당기고 지구 쪽으로 안 되는 일 다 되게 만들어 버리니까 뭐 세상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 부자가 되어 버리면 그거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다 부자가 되는 거는 다 부자가 아니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이게 내가 일을 하다가 멈추는 거는, 잘 안 되는 거는, 내가 잘 안 될 때는 남이 사실 잘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그렇게 시소같이 왔다 갔다 그래야 세상에 일이 바란스가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또 상대방이 내려오면 다시 또 내가 노력해서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야 또 나의 일이 가치가 있는 거고요. 지금 2021년도 2번 분들을 지금 보면 이래저래 결정도 못하고 혹여나 회사의 이직이나 집을 이사 같은 걸 하고 싶어도 경제적인 이유나 다른 이유로 이래저래 움직이지도 못하고 좀 골머리를 앓고 있었던 걸로 보이네요. 잘 안 됐어요. 보니까. 사실 이제 살아보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바라는 것들이 개인마다 다 있는데, 아시겠지만 영화 기생충을 보시면 삶이라는 게 내 계획대로 다 내 생각대로 따라주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가장 어리석은 생각이,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하는 게 이렇게 안 될까?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제대로 되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도 그렇지만 이런 게 몇 번, 몇 회 반복이 점점점 되면 그렇게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길어질 수도 있는데 사람이 점점점 마음이 위축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이제 믿지 못하게 되면서 자신감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5천만 국민뿐만 아니라 이제 80억 인구 중에 전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사람 인생인데, 이거 뭐 그렇다고 해서 남 때문에 내가 지금 요 모양 요 꼴인가 하고 남 탓으로 돌리는 것도 사실 옳지 못한 사고방식이거든요. 이 운이라는 게, 때라는 게 있습니다. 때, 타이밍.
타이밍이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내년 2022년에는 이번 분들이 어떻게 될까요? 거짓말 같겠지만 내년에는 본인의 생각에만 그쳤던 게 실질적으로 이제 실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 실행이 뭐 남의 의지에 의해서 남이 다 해놓은 거에 대해서 내가 뭐 밥숟가락 하나 올리듯이 영화배우 황정민이 말한 것처럼 스태프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내가 뭐 숟가락 하나만 올린 것 같이 그렇게 거젓는 게 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의지로 실제 실행해서 얻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 이게 이제 뭐 계약이 되든지 간에 뭐 제휴가 되든지 동업이 되든지 되겠네요. 되는데 약간의 이제 머리 아픈 경우는 좀 있어요. 있는데 스트레스 좀 받으면서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그러니까 뭐 일을 해서 수월하게 해서 좋은 결과를 얻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이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되실 겁니다. 좀 빡시게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이래나 저래나 타이밍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왜 주변에 보면 대박주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인생은 한 방이야 뭐 이런 사람들, 이런 부류들이 말을 하는 것 중에 인생은 타이밍이야 하는 말도 여러분들 분명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생 타이밍 맞거든요. 타이밍이 맞으니까 그 말도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 타이밍을 잡으려면 평소에 이제 노력을 하셔야겠죠. 예를 들어서 뭐 로또 같은 거 할 것 같으면 그냥 노력 없이 로또를 긁으면 되는데 내 삶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타이밍을 잡으려면 사실은 평소에 준비를 해놓거나 아무래도 노력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 쉬운 부분이 없습니다. 때가 올 때 그때까지 흔들리지 말고 자기 가던 길 열심히 가면서 때가 되어 오면 탁 날아올라 잡으면 되는데, 그리고 사실 이제 뭐 기다릴 줄도 아셔야 되고요. 내년에 어떤 뭐 계약이나 체결 성사가 되는데 혹시나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직장을 그만둔 백수분들이 계시면 내년 한 3월 전에는 취업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취업을 하시면 바로 본인이 그 일을 꿰차고 직접 진두지휘를 하거나 팀장이나 아니면 뭐 그러니까 본인이 팀장이 되어서 팀원들을 데리고 업무 실행에 뭐 들어가거나 그렇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진두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애적으로 솔로라면 머릿속에만 생각하고 있던, 아니면 평소에 머릿속에 염두하고 있던 애인이나 이상형의 연인이 있다면 실제로 이루어질 확률도 좀 높고요. 나쁜 건 되도록 알려드리지 않는 게 좋겠죠. 되도록 좋은 것만 말씀을 드려서 이 좋은 걸 살리는 방향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청취하시는 분들이 입장에서 낫고요. 이제 하지만 무엇이건 어떤 행운이든지 본인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겠죠. 지금부터 잘 들어야 돼요. 내년에 그 몇 가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누가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하면 그냥 듣고 예의하세요. 아, 이거는 왜 그런데요? 이거 아닌데요. 이래 말하면 안 돼요. 해놓고는 어떤 마냥 뭘 믿으라는 말은 아닌데 속으로 판단을 하되,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사장님이, 대표님이 아니면 상사가 뭘 시키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시키면 일단 시키는 대로 하는 척을 하시고, 예를 들어 상사가 나한테 어떤 말을 한마디 했다고 해서 짜증나는데 혼자 집에 와서 소주 한 병 까고 저 인간이 왜 나한테 저런 말을 했을까, 뭐 때문에 했지, 이런 것도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런가 보다 하고 실행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내년에 진행되던 일은 제가 지금 시키는 대로 안 하면 해서 일이 잘못되어 버리면 일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경력 단절까지 가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냥 누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주위에 누가 어떤 흉이나 남 욕을 하면 그거 듣고 어디 가서 발설하지 마시고, 직장에서 누가 상사 욕하거나 회사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하면 그 자리 피하시든가. 물론 어려워요, 그런 게. 내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런 말 뭐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꼭 지키셔야 돼요. 그건 못 참아서 밖에 나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깊게 보면 나중에 더 깊으면 조집니다. 이거 조지니까 절대 나서지 말고 계산도 하지 말고, 머릿속에 많이 계산도 하지 말고. 우리나라 이 유명한 광고 디렉터 중에 박웅현 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한 말이 기억이 납니다. 일은 개같이 하는 거래요. 개같이. 개, 강아지. 그 말은 개는 늘 오늘 하루하루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먹이 준다고 하면 그거 하나의 꼬리를 흔들고, 도둑 잡으러 가면 도둑 하나만 잡으려고 막 뛰어가죠. 개는 어떤 일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생각을 많이 하고 하나하나 예민하게 다 생각하면 스트레스만 받고 남을 의심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남들도 알게 되고요. 남는 것도 없어요. 결국에 남들도 눈치채게 되고 본인도 삶에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 매 순간에 집중하십시오. 쉴 땐 쉬시고. 직장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일을 잘합니다. 놀 때 놀고 일할 때 일하시고요. 네, 2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자, 3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나는 상당히 감성적이고 마음도 여리고 착하다. 요게 3번 분들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이제 파생을 해서 나가볼게요. 남에게 나쁜 말을 잘 못하고, 일은 회사에서 늘 내가 다 떠맡고, 이놈의 팔자. 일단 성향이 되게 부드러워요.
되게 부드럽고 고운 마음이 있고, 물론 때에 따라 남성적인 부분이 나타나긴 나타나는데, 그거 외에 영화 차승원 나오는 장진 감독의 하이힐카는 영화 있죠. 차승원이 되게 강력한 형사면서도 내면에는 여성이 존재하는 거, 딱 이런 분들이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약간은 차이가 나는 게 원래 좀 부드러우신 분들이에요, 원래. 그리고 여성하고 남성 이 부분이 밖으로 드러내는 게 왔다 갔다 그래요, 왔다 갔다. 남성적인 부분도 나타내다가 여성적인 부분도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혹가다 남자 같더라도 이분 지금 산모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물건들이 내 눈에 들어올 때가 있단 말이죠. 좋아 보이고 예뻐 보이고. 이 변태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런 성향이 있는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성향이 부드럽고 선하고 남을 배려하는 성격도 강하고요, 이쁜 거 좋아하고 강한 거 좋아하고 양쪽을 다 넘나드는데, 막 노래방 같은 데 가면 남한테 마이크 주기 바쁜 사람들 자기 안 하고 약간 양성애적인 느낌도 있고요. 아마 지금 이 부분 중에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 게이나 레즈비언 분들 계실 겁니다. 계실 건데, 뭐 하리수 정도의 그 정도 느낌은 뭐 아닐지라도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물론 자신의 성을 이제 인지하고 있으신 분들도 계시지만, 간혹 내가 남자일까 내가 여자일까 하는 생각이 이제 왔다 갔다 거리시는 분들, 내면에 내가 모르는 무언가가 한 번씩 이제 나도 모르게 튀어나오죠. 이 문제는 이제 굉장히 선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딜 가더라도 이제 남들을 많이 챙기는 면이 있고, 식당에 막 술집에 막창이라도 구우면 자기가 다 굽고 옆에 다른 인간들은 막 자기 입에 넣기 바쁘고, 남들 자기 이야기 하기 급급한데 이분들은 이제 그런 거 다 구워가지고 접시 같은 거 앞접시에 다 놓아줘, 그죠? 그러니까 뭐 마음이 굉장히 넓기도 하고 생각이 깊기도 하고요, 성숙하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아니면 영혼적으로 성숙하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드럽다 보니까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을 척 보면 압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단번에 사람을 딱 이야기하고 뭐 대화해보면 누구나 서로가 다 알죠. 아는데 이런 분들은 상대가 어떤 인간인지 알아도 나를 딱 세우거나 경계하거나 거절 같은 걸 못해요. 알면서도 눈 뜨고 속아주는 경우도 많고, 뻔뻔하게 막 사람을 대하지 못하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이분들이 2021년에도 그렇게 살아온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격이 그렇다 해가지고 저는 어떻게 보냐면, 굳이 뭐 우리가 사주 명리학적으로 풀 필요가 없고요, 남이 성격이 부드럽고 선하다고 해서 내가 이 선한 사람 부려먹잖아요. 늘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삶이라는 거는 시수 같기 때문에 내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갔다 내려왔다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내 성향이 부드럽고 나는 남한테 거절 잘 못하고 난 부드럽고 뭐 이렇다 해서 남한테 늘 본인도 그렇게 당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간에 다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2022년도에 내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년에 재밌습니다. 좀 재밌습니다. 내년에는 뭔지는 모르지만 이분들이 이제 심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사람이 늘 한결같지는 않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게 방금 아까 말했듯이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내 마음의 변화도 오르막길 있고 내리막길 있고, 거기 사람 마음이거든요. 내년에는 함부로 남의 말을 믿지도 않고 남에게 쉽게 대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우리 3번분들은 성향이 좀 강하게 바뀌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직장에서는 사람들을 리드하거나 아니면 업무 추진 면에서 튀는데 좀 터프하게 업무를 추진하는 부분은 생길 거고요. 내년 보면은 이제 누가 3번분들께 제안이나 어떤 교섭들이 들어올 것 같아요. 들어오는데, 예를 들어서 동업하자고 하든지 아니면 직장에서는 팀을 안 꾸려볼래? 네 팀 한번 리드 한번 안 해볼래? 라는 제의가 들어올 수도 있겠습니다. 밖에서는 우리랑 일 한번 안 해볼래? 뭐 우리 이제 소위 말하는 스카우트 제의 같은 거. 이렇게 되면 수락 덜렁 하지 마시고 꼼꼼히 잘 따져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뭐 덕대고 누가 막 제의한다 해서 그거 못 이겨서 하죠. 좋네요. 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혹시 저희 기획사에 막 가수로 활동 한번 안 해보겠어요? 하면 좋아가지고 예! 할게요! 제발 좀 시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잘 보시고 잘 골라내야 돼요. 잘 따져보시고 내년에 좀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되는데, 수락을 하든지 뭐 거절을 하든지 판단 잘 하셔야 되고, 이 타이밍이 굉장히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거든요. 3번분들 인생에서 잘 오지 않는 기회입니다. 요 기회를 잘 잡으면 다음 인생 포인트부터는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죠.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고, 이 자리에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이 제의를 하는 사람과 관계를 잘 만들어 가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말, 안 하고 싶은 말 그런 거 절제 잘 하시고요. 생각 잘해서 말을 하시고, 남이 내게 잘 대한다고 해서 내가 사람을 우습게 알고 함부로 행동하셔도 안 되고, 사람이 언제나 이거 화장실 갈 때나 나올 때나 한결같아야 됩니까? 그래야 그 사람의 쓰임새가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누가 내게 제의를 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써먹을 수 있는 이용 가치가 있다는 거죠. 예전 어른들이 왜 저놈 저거 못 쓰겠네 저거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다 일리가 있는 말이거든요. 사람은 이제 써먹을 가치가 있어야 하거든. 있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사람이 의리도 있고 도리도 있고요. 그런 게 있어야 됩니다. 내만 이득 보고 남하고 같이 밥 먹더라도 나는 맨날 얻어먹을 거 이런 생각 하시면 안 돼요. 남이 3번 사면 나는 아무리 돈이 없어도 남이 3번 사면 나는 한 번은 사야 돼요. 사람들은 그런 거 다 계산 다 하거든요. 계산 다 하기 때문에 3번, 4번, 5번, 6번 네가 다 계산 다 하고 네가 나를 위해서 다 해줘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하면 끝납니다. 그거 나중에. 이거 내년에 줄곧 그렇게 타이밍을 잡아가지고 타이밍을 잡으시면 이 조율을 잘 하셔야 되는데 너무 고집 피우시도 말고요. 사람 기회가 이제 일생에서 한 3번 정도 온다 하는데 그런 말은 사실은 근거 없고 하지만 또 그런 기회가 우리 살아가는데 많이 오지는 않아요. 내년에 좋은 기회가 오기 때문에 누가 좋은 거 탁지 않으면 쉽게 또 속마음도 너무 드러내지도 마시고 차분히 검토한 다음에 상대방과 잘 절제를 하면서 차분히 잘 해나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너그럽게 그리고 따뜻하게 대하시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잘 따르게 될 겁니다. 주위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것도 다 자기 자신들이 절제를 하고 통제를 하고 좋은 말만 하려고 다가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나에게 오는 나 자신도 상대방을 대할 때 절제를 하고 통제를 해서 말할 때도 잘 필터링해서 사람과 잘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내가 생각했는 말이 있다고 확 말을 하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시고 내년 상반기 분명히 요일이 다가와요. 3번 리딩 마치겠습니다. 자, 4번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은 어떤 상담하시는 분들인가요? 지금 제가 보니까 어떤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같은데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서비스나 아니면은 뭐 사람 대하는 업무, 뭐 상담사나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판매원, 세일즈맨. 일단 대화로 사람들을 많이 대하는 직업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방송이나 문화사업 이런 거 아무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시네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대화로든 어떻게든 이윤을 올리려고 하는 일 같은 거. 예술적인 부분도 좀 많이 보여주시고 남에게. 그렇게 되면 뭐 예술적인 부분을 보여준다는 거는 뭐 예술가도 들어가겠죠. 아티스트. 그렇게 되면 뭐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상대방 주머니에서 돈을 빼서 내 주머니에 넣는다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늘 본인들 생각에 이제 남들은 모르기 때문에 사실 나는 정말 고독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제가 추적을 해보면 일단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고 2021년에는 완전 고생했네요. 개고생했습니다. 보니까. 자, 그렇다면 내 삶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내년에는 좀 나은 운이 없을까? 그런데 운이라는 거는 지금 이제 뭐 어디 타로를 계속 뭐 보시고 다른 뭐 사주적 명리학이나 뭐 운세 같은 거를 보시는 분들은 내 운은 어떻게 바뀔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운이 바뀌지 않으면 실망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운이라는 거는 없다가도 생기는 운이거든요. 바람 같은 기질이 있어가지고 운이라는 거는 내년에 만약에 없다 치더라도 올 수도 있어요. 있다 해도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늘 긴장하고 준비를 해놔야 되는 부분이 그게 내가 운을 만드는 요소거든요. 요거를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이런 운이 올 거야 하더라도 그걸 믿지 마시고 내가 운을 만들어내려는 내가 운에 대한 준비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운에 대한 준비라는 거는 늘 나에 대한 노력이나 그죠? 나에 대한 노력이 맞겠죠. 늘 노력을 해서 준비를 해놓는 거. 퇴근해서 탱자 집에 와서 소주나 마시고 자고 이러면 그거는 운을 전부 다 버리는 짓입니다. 운을 만들지 못해서 운을 나쁘게 하는 짓이기 때문에 그런 건 하지 마시고 늘 자기 개발을 해놓아서 지나가는 운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늘 해야겠죠. 내년엔 좀 힘든데 거기 안에도 이제 운이 들어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늘 힘든데 뭐 사는 건 뭐 남들도 다 힘듭니다. 남들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편한 사람 없습니다. 내년에는 열심히 일을 하시게 되는데 내년에도 문제는 이제 주위에서 여러 유혹이 많을 겁니다. 초반에 여러 유혹이 많은데 뭔지는 모르지만 왠지 막 남들이 나보다 막 훨씬 나은 것 같고 한순간에 내가 막 나가고 싶어. 내 일이 그 때려치우고 내가 막 다 때려치우고 나가고 싶다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노?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해? 아유 저게 낫지. 저 돈은 내보다 더 많이 주는데 연봉 더 많이 주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이제 막 유혹에 끌리기 시작하거든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그래 본들 그거 그냥 자신의 생각이고 남들이 4번 분들께 이야기한다 치더라도 그건 그냥 사실 말일 뿐이고 자신의 생각일 뿐입니다. 말일 뿐이라는 거는 사실 그냥 사운드 이 공기를 가르는 파장 에너지 사운드란 말이죠. 소리 나고 소리가 사라져요. 그 의미가 없어요. 이거를 들으면 사람들이 막 혼동하거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마시고 남들이 이래저래 자기 자랑하고 막 남의 것이 화려해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직종 바꾸시거나
자신이 하던 일을 때려치우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거 들으면 또 막 일하기 싫어지잖아요. 대충대충 하게 되고. 그거 아십니까? 왜 회사에 들어가면 연봉을 분명히 정해서 들어왔는데, 연봉을 회사에 들어가면 분명히 연봉을 정해서 들어왔는데, 일하다가 갑자기 자기 연봉 작다고 사장님한테 달려가면서 연봉제 새로 좀 책정해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 정말 엄청난 바보짓이거든요. 이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이미 입사를 할 때 면접을 볼 때 본인이 다 연봉을 맞게 책정해서 들어왔는데, 일하다 보니까 나는 이 연봉 아니야, 더 받아야 돼, 이 연봉 아니야, 더 받아야 돼, 이래버리면 남이 보는 입장에서는 정말 어리석게 보이거든. 그런 행동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나중에는 데리고 일을 하는 사람도 데리고 일하기 싫죠. 입장을 잘 바꿔보시면 생각이 드실 겁니다. 내년에는 자신의 마음을 좀 잘 눌러서 참고 조절을 잘해야 됩니다. 내년에는 남들을 좀 더 참고 내가 남들을 위해 좀 배려를 해주고요. 먼저 그렇게 하면 기회가 들어와요. 기회가 들어옵니다. 적어도 내년 여름 이후에 본인이 예전부터 해온 일에 대해서, 징글징글해하는 이 일에 대해서, 고생해온 이 일에 대해서 보상 같은 게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금전운이 깔려 있어요. 금전운이 같이 들어와요.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적어도 내년 여름 이후 가을이나 겨울 사이에 이제 이 운이 들어오는데, 마인드 컨트롤을 잘하면 자신이 하는 분야에서 승진을 하거나 아니면 연봉이 더 올라가거나 분명히 어떤 일이 생기는데, 이 부분이 잘 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게,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너무 생각하지 말고 남의 떡이 크게 보여도 너무 쏠리지 마요. 말 그대로 남의 떡이 커 보이는 겁니다. 지금 이 4번 분들은 남들보다 많이 힘들게 살아오셨고 고생도 자신의 의도와는 다르게 많이 했는데, 환경적으로도 뭐 내가 고생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주위에 운이 또 그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된 부분이 많은데, 스트레스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살아오신 분들입니다. 보니까 이 인생의 길이 있으면 그 길은 전부 각자의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왜 사람이 인생이 이렇게 육상 100m 달리기처럼 트랙이 쭉 있잖아요. 트랙이 쭉 있으면 자기 트랙은 자기가 열심히 뛰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대부분 실수를 하는 게, 내 길만 내 트랙에만 열심히 뛰어가면 초가 나오는데, 기록이 나오는데, 대부분 좀 뛰다 보면 내 트랙에서 뛰다가 남의 트랙을 보게 되거든요. 남이 나보다 앞서 나가면 불안해하고, 남이 나보다 늦게 오면 좋아하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남이 뭘 하든지 내 갈 길만 보고 가시면 되고요. 남보다 나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은 내가 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육상 선수들 뛸 때 보면, 마라톤 선수들 뛸 때 보면 모티브가 전부 다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거든요. 단거리 선수들, 올림픽의 어떤 선수라도 대부분 보통 1등이 되려면 뭘 하냐면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자신 기록 갱신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그거를 늘 살아가실 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남보다 내가 나으면 안 되고요. 그렇게 되어버리면 사람 생각이 삐딱하게 되거든요. 열등감이 생기고 자존감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고가 잘못된 케이스죠. 이렇게 되면 사람이 못돼지기만 하지 사람이 성숙해지지가 않아요. 실력이 늘지가 않고. 정작 중요한 거는 내 성찰을 내서 나 자신이 좀 더 성숙하고 멋있게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점 잘 유념해서 내년 상반기에만 내가 좀 힘들더라도 좀 참고 감정 조절 잘 하시고, 너무 덜 하지도 말고 너무 과하지도 않게 해서 그렇게 잘 보내시면 내년 하반기에 행운을 잡게 됩니다. 요거 잘 생각하시고요. 4번 리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리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 분들께서는 자영업자 분들이 좀 계시네요. 먼저 우리 5번 분들은 물론 직장인 분들도 계실 건데, 진짜 치열함 속에서 작년이라 해본들 2021년이죠. 지금 이거 내년 운세를 따지다 보니까 작년하고 내년하고 지금 헷갈리는데,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때 2021년은 작년이라고 말씀을 미리 드릴게요. 이거 헷갈려가지고 되겠다. 지금 1번부터 리딩 쭉 해오면서 계속 작년하고는 2021년 이렇게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부터 작년 말씀드리면 무조건 2021년으로 알고 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년은 2022년이에요. 말이 안 되네. 자, 우리 5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진짜 치열함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거나 자신의 실속을 참고 최대한 지켜오신 분들입니다. 나름 품위도 지키고 나름 힘듦 속에서 내 실속도 챙기고 이렇게 살아오신 분들인데, 여러 가지 분쟁이나 갈등 같은 것도 이제 겪으면서 좀 부딪히며 살아오셨네요. 묵묵히 버티면서 지켜오신 것 같습니다. 삶이라는 게 치열합니다. 삶이라는 게 치열한데, 그거를 내가 삶이 치열하다고 생각을 하면 치열하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삶이 아무리 치열해도 그렇게 또 치열하다 생각 안 하거든요. 그게 내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저는 삶이난 직장생활 저는 많이 했지만은 힘든 부분도 많이 있었고 고생도 많이 했는데,
그게 나중에 세월이 지나가서 나는 정말 힘들었고 옛날 살아온 게 짜증났고 막 집에 뭐 내 환경도 좋지 않고 하면서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 그렇게 편집 안 해도 돼요. 얼마든지 내가 좋게 편집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고를 달리해서. 그래서 늘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잘 들으셔야 되는 게 긍정적인 부분을 얘기를 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 좋게 생각해야 되라는 말이 아니라 길거리에서 1,000원짜리를 하나 줍더라도 이거는 김밥도 못 사 먹는 돈이네 라고 생각하기보다 그래도 봉지라면 하나라도 살 수 있는 돈이네라고 판단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거기에서 힘을 얻고 희망을 만드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좀 화려한 카드가 좀 있지만 우리 어번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열심히 치열하게 싸우며 살아오신 분들 중에 한 명입니다. 삶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뭐 정답도 없고 일단 그 중에서도 그런 인생 중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리고 나의 이득을 또 취해야 되니까 뭐 어떠한 정답도 없고요. 삶에 대해서 나이가 들수록 이제 선악에 대한 기준도 묘해지죠. 어릴 때는 이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했는데 크니까 또 이게 또 안 좋아. 다만 나 자신도 싫지만 어릴 때 또 무조건 뭐 나쁘다 생각했는데 크니까 이것도 괜찮네. 정말 나쁜 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다만 이제 나 자신도 싫지만 결국은 치열한 전쟁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치열한 전쟁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인생이라는 게. 여기서 이제 행운과 불운, 좋은 거 나쁨 이런 게 생기는데 자영업을 혹시 하시거나 프리랜서를 하시면 인간관계를 하지 않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우리 어머분들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일마다 쉬운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사람인 이상 인간관계를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사람끼리 하는 일은 사람끼리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쇼핑몰을 한다 해도 결국에는 사람이랑 일을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들어와서 구매를 하는 거고 메일이라도 주고받을 때 친절한지 안 한지 고객들이 다 확인 다 하게 되고요. 내 편한 대로 하겠다 그런 건 없습니다. 내 편한 대로 장사를 해도 내가 사장이 될 거야. 내가 식당 사장이 되어도 내가 쇼핑몰의 사장이 되어도 남들은 나를 다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람과 사람끼리 부딪혀야 되고요. 끝까지 잘하고 스트레스 받는 게 사람의 인생이고요. 그런 속에서 나를 위한 이득을 창출해내야 되고요. 까딱 잘못해버리면 요즘 같은 경우에는 SNS에 막 올라가죠. 온라인에 어떤 업체 욕 막 나오고 욕을 적고 막 평가하고 폄하하고 하지만 그런 속에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5번분들 같은 경우에는 잘 그래도 해왔다. 작년 같은 경우에 잘 해왔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년 2022년도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반기에는 무엇 때문인지 좀 시큰둥합니다. 어중간한데 좀 깝깝하고 그런데 갈피가 잡히지 않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반기에 가면 새로운 프로젝트가 이제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새로운 귀인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사업을 맡게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업 제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운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금전운이나 인맥 등 주위가 좀 더 작년보다는 좀 더 풍요로워지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주위의 동료나 지인들을 잘 데리고 있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너무 다그치거나 내 방식으로 막 해왔는데 내 방식만 고집해버리면 하반기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좋지 않기 때문에 5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제껏 살아오신 모습들을 보면 외롭고 치열하게 남과 싸워서 승리하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자신만의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늘 착각을 하는 것이 나 혼자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특히 자영업자나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는 나만의 방식으로 늘 돈을 벌어오고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까 내 방식과 내 경험치에 빠져서 물론 이제 그 직장인 분들 마찬가지인데 나만의 방식과 내 경험치에만 빠져서 내 경험치라는 거는 내가 살아오면서 본 거 어떻게 보면 이제 내 우물에서 본 것만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온 방식이 다 맞는 거야. 이런 착각에 빠지다 보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은 사업을 좀 더 확장시키거나 어떤 내가 직장에서 더 큰 프로젝트를 맡을 때 많이 무너집니다. 의외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좀 더 확장하는 과정에서 다 무너지거든요. 무너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힘든데 이때 절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 정답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밑에 사람을 채용하거나 직장인이라면 밑에 부하 직원이 있죠. 밑에 부하 직원들의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도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충분히 물어보고 다른 사람의 경험을 한 것도 다른 사람의 경험을 충분히 받아들여가지고 참고해서 배우고 익히고 나가는 방식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카드가 좋네요. 좋기 때문에 초반에 좀 힘들 거예요. 초반에 좀 힘든데 후반기로 넘어가서는 괜찮습니다. 특히 5번 분들은 자신만의 생각이 강한 경우가 많은데 이것만 좀 조심하면 아무래도 내년 하반기 가서는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마치겠습니다.